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잠시 뒤 오늘 아침부터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많은 비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 예상 경로와 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워더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태풍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좀 예상 진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4시 현재 통영 남쪽으로 140km 정도에 현재 위치해 있고요. 태풍입니다. 지금 태풍 카눈이 현재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에 발생하는 태풍보다는 좀 느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개 태풍이 해상에서 이동을 할 때는 뭐 특징에 따라 다소 틀리지만은 그 정도 속도는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닌데 이번 카눈 같은 경우는 사실 해상에서도 상당히 느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을 2번 바꾸면서 그때는 거의 10km 이하 정도로 떨어졌던 적이 많았었는데 육지에 일단 상륙을 하고 나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때는 한 35km 이상 되는데 네. 이번 카눈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간당 많이 서울 근처 올라왔을 때도 한 25km 정도 이 정도 속도로 좀 약간 늦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속도가 이렇게 많이 느려진 해상에서 좀 이유가 있을까요? 해상에서 느려졌던 것은 방향을 운동법칙에서 일단 태풍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슈 남단 쪽에 와갖고 일본 쪽으로 처음에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가지를 않고 거기서 방향을 완전히 좌편향을 한 것이죠. 네.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시속 5km, 8km 이 정도로 굉장히 늦어졌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한 10km 정도 속도로 북상을 하다가 규슈를 어제 지나오면서부터 속도는 지금 약간 다소 빨라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부터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해안 수온이 현재 29도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동 속도가 느릴수록 세력은 더 발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어제 같은 경우는 규슈 남단에서 초속 35m 정도에서 통영 들어올 때 37m 정도로 좀 더 발달할 거로 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예보는 약간 바뀌었는데 현재 위치가 한 35m 정도인데 통영 상륙할 때 32m 초속 좀 약해지는 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남해안 쪽이 최근에 폭염으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안 쪽 29도에 30도 정도를 보통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현재 이동 속도로 본다면 이 태풍이 에너지를 갖다 공급받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발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태풍은 지금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안 쪽으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적은 있었지만 이 정 가운데를 수직 관통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 기상청에서 관측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네. 1951년 이후부터 남해안에 상륙해서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동해안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휘어서 거의 그런 코스를 거치지 않고 정말 이례적으로 그대로 북진해서 한반도 전체 북한까지를 갖다 관통하는 이런 진로를 그린 것은 한국 기상청이 관측한 1951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것이 편서풍지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방향을 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간다는 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게 만든 기압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에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 태풍은 스스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주변 기압계에 따라 그냥 따라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태평양 고기의 연변을 따르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단 동쪽에서 우리나라 쪽 확장해 오고 있고 그 서쪽에서는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동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상층에 굉장히 깊은 이 제트 기류가 곡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2020년 그때 동해안에서 직선으로 올라갔던 하이선이 있었을 때 그런 기압 배치가 있었는데 네. 그럼 이 태풍은 가고 싶어도 동쪽에서 밀어주니까 못 가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더 가고 싶어도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트 기류가 하나의 방벽을 치고 있으니까 못 가니까 결국 갈 수 있는 방향은 현재 방향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많은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원인이 실제로 지금 7호 태풍이죠. 란이 있어서 그것이 후지와라. 그러니까 한 기압계가 태풍이 다른 태풍의 이동을 갖다가 간섭하는 이런 효과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하셨듯이 보통은 동해 쪽으로 휘어져서 가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관통을 하는 이런 태풍의 경로, 앞으로 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어떤 기상 관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태풍 진로 같은 경우도 이건 상당히 좀 기이한,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이런 진로를 갖다 그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결국 기압계들,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기압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태풍 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기후변화 때문에 뭐 태풍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이상한 진로를 그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을 하면서 위험 영역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온 제보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 잠시 뒤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CCTV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영상이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대담을 먼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반도 전역을 통해서 태풍이 걸쳐져 있기 때문인데, 걸쳐질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들 중에 그래도 뭐 어느 지역만큼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곳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부 다 위험하고요. 특별히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한다면 결국 태풍이 진행하면서 그 우측 반원이죠. 네.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 쪽이 약간 좀 더 위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비가 가장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저 동해안 지역, 이런 지역도 이제 최고 600mm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풍이 들어오는 데다가 태백산맥의 지형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난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상륙하면서, 통영을 상륙하면서 바로 그 우측에 있는 부산이라든가 그쪽 지역, 그러니까 경남의 동쪽이죠. 남해안, 동남해안 쪽으로 400mm 이상 강수를 예상하고 있는 것도, 그쪽으로는 어떤 이런 그 해일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에 강수량도 많고 바람도 최소한 그쪽 지역은 순간 최대 풍속 40m 이상 수속, 상당히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태풍이 저희들이 그 보통 육지에 올라와서 그 쇠약해지는 이런 정도를 따르지 않고 계속 상당히 세력이 약해지긴 하지만 약해지는 속도가 느리게 약해지면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까지도 상당히 피해가 클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태풍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태풍 방향에 따라서 이 위험 반원이 좀 다르잖아요. 이번 카눈 같은 경우에는 영남 지역의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전라도 지역보다는 영남 지역 쪽이 피해가 더 큰 건 사실입니다. 네. 통상 태풍이 진로할 때 그 우측을 갖다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는데, 위험 반원일 경우 대개 바람이 좌측 반원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강한 경우가 많고요. 네. 다음에 비도 되게 우측 반원 쪽이 비가 더 많이 내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뭐 저희가 뉴스를 전달하면서 폭풍 반경, 강풍 반경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강풍 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강한 바람이 부는 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카눈 같은 경우는 밀양에 통영에 상륙할 때 약 한 330km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까지 올라왔을 때는 약 250km 정도 강풍 반경을 갖다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다음에 이제 폭풍 반경은 태풍으로 인해서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영에 상륙할 때는 약 110km 반경이, 이게 청주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약 50km 정도로 반경이 약간 작아지는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죠. 네. 이 지난 태풍 흰남노 때는 강풍 반경이 400km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카눈은 300km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위력인 건가요? 보통 이 강풍 반경 같은 경우는 그 태풍의 바운더리, 그러니까 태풍의 크기를 갖다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흰남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통영, 그러니까 거제 쪽으로 그때 해갖고 부산 쪽으로 스쳤는데, 이 태풍 같은 경우는 남해안에 거의 들어왔을 때 풍속이 초속 40m 이상이었던 태풍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풍 반경이 더 넓은 것이죠.
네, 지금 태풍 카누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반도를 통과하는 그 시간 자체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죠. 그렇습니다. 태풍이라는 게 피해는 물론 태풍의 강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다음에 그 진행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피해가 태풍 피해가 가장 컸을 때가 남해안에 상륙할 때입니다. 네. 남해안에 상륙해서 그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동해안으로 빠지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 그대로 육지로 올라오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 시간 태풍이 빠지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 이제 루사 같은 경우는 동해안 쪽에 나가다 거기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기압과 부딪히면서 굉장히 정체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었던 것이지 네. 실제로 지금 카눈이 아마 우리나라 내륙 쪽에서 빠지는 시간은 가장 길 거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길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는 아주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지난해 8월에 한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덮친 이 태풍 흰남노와 비교했을 때 이번 카누는 어느 정도로 좀 비교를 했을 때 위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흰남노 같은 경우는 저 남해안 상륙하기 직전 그때 이제 부산 쪽으로 스쳐서 나갔는데 이때 이제 그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영에 상륙할 때가 32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흰남노가 그 당시는 좀 강했는데 문제는 흰남노는 내륙으로 뭐 거의 상륙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포항 쪽에 많은 비를 내리면서 한 1조 7천억 원 재산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카눈이 올라오는 거는 흰남노하고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네. 나중에 집계가 되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은 사는 지역으로 좀 통해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흰남노가 가장 또 최근에 있었던 조금 규모가 있는 태풍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흰남노 이후로 저희가 아무래도 그 수해 피해가 좀 생각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이렇게 수몰된 지역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비 피해 때문에 그 장마철에 왔던 비 때문에 그 지하차도가 이렇게 물에 잠겼던 것이라든지 이번에도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대비를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대비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일단 뭐 동해안 쪽은 최대 600mm, 경남 쪽 해안 쪽으로는 400mm 이상 내린다고 본다면 이 지역들은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그 외 지역도 뭐 최대 200mm 이상 온다고 하더라도 태풍은 비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내리는 형태가 아니고 외부입니다. 한파가 지나가면서 쏟아붓고 소강 상태 보이다가 다시 한파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파가 들어올 때 시간당 강수량이 만일 뭐 50mm, 60mm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거의 뭐 지하차도 같은데 이런 데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침수라든가 범람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의 관측이라면 언제쯤 태풍 영향에서 한반도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뭐 내일 아침 한 9시 정도면은 거의 한 평양 정도까지 중심을 이동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후 3시 정도에 안주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밤 18시에 신의주 근처까지 가거든요. 이런 이동 속도로 본다면은 이제 올라가면서 약간씩 약해지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내일 한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비가 내리고 그 위에는 일단 비는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 카눈이 사실 경로가 좀 여러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으로 가려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려다가 우리나라로 오는 건데 중간에 경로가 바뀌어서 우리나라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쪽으로도 못 가는 것이 북태평양 공국에 막고 있고요. 그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태풍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동서로 한 20km, 30km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뭐 확 서쪽으로 나간다거나 동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이 그대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특징과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방귀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